안녕하세요. 지성과 목련 강도.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 사피엔스의 간단한 줄거리들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먼저 이 1부는 인지혁명으로 이 인지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1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지고 첫 장에서는 인간은 두드러지는 동물이 아니다. 이 유일한 인간 종도 아니었다.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 세계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은 우선은 뇌가 커졌고 그래서 지능이 높았다. 근데 이러한 결과로도 식량 채집에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해야 했고 이 뇌에 들어갈 에너지로 인해서 근육이 퇴화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직립보행을 했지만 이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짐으로써 이 자연 선택은 이른 출산을 선호하고 태어난 후에도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도록 바꿨습니다. 네, 이걸로는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것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불로 인해서 이 음식을 익혀 먹거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까지 다른 동물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진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 다른 인간 종들에 비해서 여러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들을 살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다 내쫓을 수 있었던 것으로는 이 인지혁명 그리고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 10만 년 전에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이 마주쳤을 때 네안데르탈린이 승리를 했지만 그 3만 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지역들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다른 종들, 다른 인간 종들, 다른 동물들을 거의 대부분을 멸종시키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주력한 원인은 이 인간들의 언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언어는 유연하다는 점에서 이 소문, 수다, 뒷담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. 네, 그리고 유연하다에 대해서 조금 더 하자면 제한된 개수와 소리 기호를 이용을 해서 다른 동물들은 저기 맹수가 있어 조심해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몇 시경에 이 맹수가 나타났고 맹수가 몇 마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쓸 수 있어서 유연하다는 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허구의 등장인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푸조라는 회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이 자체가 푸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있어도 푸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 푸조는 허상의 그러한 이 가상인데 그것을 말로써 실제하게 함으로써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공통된 상상을 하고 이 신화 아래서 다양하게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피엔스는 단기간에 사회구조, 인간관계 속성, 경제활동 등을 바꿀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피엔스에게는 다른 종들에 비해 이 지구에서 뛰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인지혁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로 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니까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능력으로 계획을 짜고 수행하고 이 많은 최대 150명까지의 집단을 이루고 이 사회적 형태의 급속한 혁신을 이루면서 이 인지혁명으로서 사피엔스는 이 우월한 종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사피엔스가 이
뛰어난 종이 되었다고 보지만 우리는 사회구조, 가축, 외부관계, 식생활, 종교, 전쟁 등 면에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예전의 일이고 증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추측만으로 무사하고 이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했던 것은 이 사피엔스들은 이 인지혁명으로서 이뤄낸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그 동물계들의 대부분의 종들을 멸종을 시키면서 이 생태적 재앙이었고 이러한 것은 확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뛰어난 적응력을 증언하는 것은 나와 있다. 해서 이러한 말들로 제1부 인지혁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2부는 이제 농업혁명으로 이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농업혁명을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농민이 되고 이러한 농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잉여물들로 이 많은 인간들은 수가 늘어나고 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, 그래서 이 농업혁명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혁명의 희생자들이라고 부르며 이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농부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식량은 늘어났지만 이 농작물로 국한된 이러한 영양소들은 더 나은 식사가 안 되었고 이 밀을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가 시간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농업혁명을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닌 밀이 우리가 길들였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농업혁명으로서 이 종의 성공적 진화는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를 결정을 해서 우리 인간은 이때 성공적으로 진화를 하게 됐지만 이 개체의 고통은 늘어났을 것이다 하며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농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이 축소되면서 이 농사를 하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농사를 하면서 날씨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잉여 신앙과 수송 수단만으로는 협력하기에 불충분하여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으로 이 호모 사피엔스들을 결합시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미국 독립선언문 등이 있는데 얘네 두 개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써 더 협력적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이 상상의 산물이란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철저한 교육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이 상상 속의 질서가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하는 그러한 예도 있는데 이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 해서 우리가 여행을 이
인간으로서 여행을 추구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기가 필요해졌는데 우리 인간은 뇌의 한계로서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음으로써 얘는 정보를 보존시킬 수 없고 결국엔 이 DNA로 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실과 숫자를 중점적으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쓰기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보를 보존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는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문자 체계는 인간이 세계를 생각하는, 세계를 보는 방식을 다르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자유현상, 전체론적 사고, 그런 사고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서 우리 인간은 단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와 상상 속의 질서를 도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상상의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회들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위계 질서는 돈, 계급, 무시할 만한 수준의 생물학적 차이, 성별 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성별이 이 보편적이고 안정한 위계 질서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왜 가부장제인가를 이렇게 가설을 많이 세우지만 이들의 설득력은 없는 그러한 점을 보면서 왜 이것들 또한 그러니까 상상의 위계 질서를 도입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유들은 알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상상 속의 질서를 그저 믿거나 아니면 이게 상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도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지혁명과 이 농업혁명의 융합으로써 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상의 질서가 정교를 해지면서 우리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화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라고 서술을 하면서 이 문화가 서로 다른 거를 이 내적 모순이 발생을 하고 이것으로 해결을 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아무튼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는 융합되어 가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작고 단순한 문화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지구적 통일 과정이 되면서 이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보편적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 보편적 질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와 그들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협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질서에 대한 얘기로서 화폐와 제국 그리고 종교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